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이민경 지음. 챕터 2. 내 입장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내 입장이 어떤지부터 알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네 의견만 옳을 수 있냐? 내 의견도 인정해야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우리 모두 생각의 차이를 딛고 조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성과 남성은 똑같습니다. 제발 싸움을 멈추고 평화롭던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등등 모두 그럴싸하고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리고 대꾸하기 참 난감한 말들이기도 하지요. 친구나 연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성이 차별을 받는 일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내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좀 그래. 심란하진 않습니까? 상대와 대화를 하면 백발백중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자신의 입장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음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별로 인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사라져야 한다. 두 번째, 성별로 인한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혹은 관계없다. 여기서 불평등이란 여성이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으로 성별과 관련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녀 모두가 겪는 불편함과는 다릅니다.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지만 내가 일조한 게 영 없대도 상관없습니다. 행동은 입장에서부터 출발하므로 입장부터 가져도 됩니다. 입장이라는 게 뭘 하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자격 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성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가 바뀌기보다는 자신이 이미 적응한 대로 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은 아직 있거나 아예 없다. 우리 사회의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는 차별이 아직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겁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라면 더 그렇겠지요. 하지만 분명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가 무슨 약자냐? 요즘 세상에 여자가 무슨 약자냐? 이 말은 틀린 건 알겠는데 어디부터 반박할지 좀 애매합니다. 야, 나도 힘들어. 네가 무슨 차별을 받는다고 그래? 이 말은 좀 화가 나지만 상대의 심중을 알고 있는 것도 같네요. 불평등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말투가 점잖으니 그냥 넘어가줘야 할 듯합니다. 에휴, 너희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야 정신을 차리지. 배가 불렀다. 이런 말은 헛소리라는 걸 알기 쉽습니다. 그렇담 어디까지가 얼만큼 맞는 말이고 또 얼만큼 틀린 말일까요? 틀린 의견은 없는 걸까요? 사실은 헷갈릴 일이 아닙니다. 평등이란 하나밖에 없고 불평등은 그 나머지를 전부 포괄합니다. 상대의 태도가 얼마나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당신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게 할 뿐입니다. 태도에 따라 틀린 말이 맞는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평등한가? 아니라면 여전히 불평등한 상태고 평등까지 더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본인이 무슨 노력을 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말할 수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평등해지지 않았냐고요? 맞습니다. 꾸준히 평등에 가까워졌습니다. 제법 평등해졌고 많이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등하다는 말은 차별이 사라졌을 때에만 쓸 수 있습니다.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도면 살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과거보다야 살기 쉬워졌겠죠. 그러나 예전의 페미니스트는 지혜로웠는데 요즘 페미니스트들은 배가 불러서 이기적이라는 따위의 말이 영원히 되풀이되는 것처럼
훨씬 극심한 차별이 존재했던 당시를 살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늘 있었습니다. 차별받는 사람이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사별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견디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완전히 잘못된 주장도 존재한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가지는 힘은 참 강력합니다. 네가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하기란 부담스러운 일이죠. 무조건 내가 틀렸다는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오면 사과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틀렸다고 묵살하면 안 되고 각자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강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중간을 고릅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면서 상대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런 회개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한 극우 사이트 회원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이따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여혐, 저것도 여혐 하다 보면 제게 아주 조그만 여혐을 할 자유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네, 회원님께서 웬일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 차별할 자유와 차별이 이제 없다고 말할 자유를 달라는 주장을 거부했다가 의견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참 토론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훈계를 듣지는 않았으면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성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으냐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차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심한 차별은 없는 상태를 받아들이라는 말인데 말 같진 않겠지만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고 대화의 기본은 관용이니 의견이 다르구나 하고 인정해야 할까요? 많은 혼란이 여기서 옵니다. 차별이 아직 존재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으므로 차별이 이제 없다고 봐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차별은 있거나 없는데 누군가가 숨쉬듯 차별을 느낀다면 차별은 있는 겁니다. 지구상의 성평등을 이룬 사회가 아무데도 없는데 무슨 수로 우리 사회에 차별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차별을 없는 것으로 만들려 하는 말의 힘이 이렇게나 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별에 무지하며 평등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는지 보여줍니다. 대화를 진행하기 전 차별이 있지만 없다는 주장을 상대로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들어가느라 혼돈을 겪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차별이 있는 것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다음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차별인지는 당신이 정한다. 어찌 보면 계속 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주제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 갖는 힘이 요즘 참 큽니다. 오늘날 상식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자면서 여자는 당연히 차별을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고 대놓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무식한 소리를 하면 차라리 거르기나 싶습니다. 어려운 건 점잖은 말투로 우리 사회에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네가 말하는 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더 위험한 건 앞에서도 말했지만 근데 나는 잘 모르겠던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공기처럼 존재하는 차별이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차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 입으로 인정했듯 차별은 당신이 알고 상대는 모릅니다. 당신이 흑인이 아닌데 흑인이 겪은 차별을 알고 싶다면 백인에게 들어야 합니까? 흑인에게 들어야 합니까?
또 그 경중은 누가 정해야 됩니까? 상대에게도 내가 겪은 차별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상대에게도 내가 겪은 차별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말할 자유는 있겠지만 그 경중을 따지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라 한들 토론으로 결정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차별을 당하는 쪽으로 태어난 이상 그게 존재하고 아니고를 말할 권리는 당신에게밖에 없으니까요. 상대가 내가 겪은 차별을 차별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음에는 내 말에 근거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 피부로 겪은 진짜 경험이 몰 이해의 폭력에 묵살되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겪은 일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쪽이 그것을 겪지 않는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은 말의 가벼움 이상의 무시 못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차별을 겪은 당사자가 스스로 느낀 부당함에 대해 사실 별것 아닌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생각하며 차별의 경험을 사회에서 지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차별을 모른다던 상대의 말과 판단이 더 근거 있고 정확한 것이기나 한 것처럼요. 내가 겪은 부당함을 상대에게 증명해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당함은 오로지 당신의 것이며 그 의미는 당신만 압니다. 당신 말고 그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뭘 모르는 쪽은 당신이 아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아직 잘 모른다는 생각에 주저하기 쉽습니다. 물론 당신이 리베카 솔빗이나 김현미 선생님보다야 아는 게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화 주제가 상대는 겪을 일이 없고 당신은 겪는 차별이라면 대화를 위해 공부해야 할 쪽은 당연히 당신이 아닙니다. 나의 모국어를 주제로 성인이 되어 그것을 갓 배운 외국인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모국어는 끊임없이 감각으로 익혀내지만 성인이 되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일부러 책을 사다 읽고 배우고 모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게 겪어야 했던 차별의 고통도 비슷합니다. 당신의 몸에 각인되고 쌓여서 직관이 되고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정당한 증거 그 자체가 됩니다. 제가 계속 당신의 몸에 각인된 지식을 마지막에 내어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그렇게 쉽게 얻어도 되는 게 아니며 많은 경우 그 가치를 쉽게 인정받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하된 지식은 아무도 당신에게 앗아갈 수 없고 금방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직관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비록 한 번도 원한 적은 없으나 감각으로 익혀왔기에 다른 종류의 불평등과도 쉽게 연결됩니다. 프랑스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스페인어를 금방 익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신이 알고자 하고 차이만 유념하면 금세 응용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을 논할 때는 어떤 통계 자료도 부당함이 안겨준 감각보다 더 정확할 수 없습니다. 감각이 모여서 수치가 되었지 수치가 모여 감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말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운운하는 이유는 상대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있는 직관이 그에게 부재한 탓입니다. 학습하고 모방해야 할 쪽은 우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직관 없는 자들의 무지한 주장들이 왜 이토록 강력하게 통용될까요? 간단하게도 이 사회에서 그들의 힘이 센 탓입니다. 챕터 2 다 읽었어요. 막대기 여기까지. 네. 듣다 보니까 이 책하고 낭독자의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요거도 모를 건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 30대로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아직 이제 본인들을 다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좀 나이대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제가 읽도록 이렇게 권할지도 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다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